지금부터 원디메 원디멘셔널 일렉트리컬 콘택트 투 디멘셔널 메터리얼 대아래 죄송합니다. 발표를 하게 된 신진수입니다. 그래서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다시 우선은 이제 그래핀 같은 2D 물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초 연구나 응용 연구에서 봤을 때 이제 다양한 뛰어난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런 물질을 이제 겹쳐 쌓아서 그래핀이라던가 아니면은 다른 MS2 같은 이제 TMDS라던가 이런 거를 겹쳐 쌓아서 서로의 특성을 보완하는 그런 구조에 대해서 연구가 되고 있지만 아직은 여러 기본적인 도전 과제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이 도전 과제 중에서는 이 디바이스를 인캡을 했을 때 이 인캡에서의 좋은 전기적 연결을 좋게 하는 것도 그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우선은 3D인 전극을 이제 2D 물질에 접하는 거에 대해서 선천적으로 여러 문제가 있게 됩니다. 그래핀 디바이스에서 이제 2D 물질에 전극을 달아서 이 표면을 메탈라이제이션을 해서 사용하게 되는데 그래핀 같은 경우에는 표면에서 접합 가능한 부분이 적을 뿐만 아니라 또한 궤도 혼성화가 강하기 때문에 컨택 저항이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또한 멀티레이어 구조에서 표면을 메탈라이제이션을 전극을 단다는 것은 또한 추가적인 저항이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또한 저희가 이제 몇 번 실험을 진행해서 알아봤던 경험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것처럼 저희가 이제 그래핀 위에 여러 폴리머를 올려놓고 이제 그 폴리머를 다루면서 작업을 진행하면은 마지막에 이 폴리머가 완전히 제거가 안 된 등 여러 애로사항이 발생하게 됩니다. 폴리머가 완전히 됐을 때 이제 그래핀은 상처가 있는 경우가 있다던가 그런 문제가 있어서 통상 이제 그래핀보다는 폴리머를 조금 남기는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남아있는 일부 폴리머 때문에 이제 일렉트리컬 컨택과 또 이제 일렉트리컬 모빌리티가 감소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이뿐만 아니라 이제 저희가 다른 레이어를 접하는 그런 과정을 진행할 때도 항상 이 서로 레이어와 레이어 사이에 이런 폴리머가 들어가서 이제 그 레이어 사이를 오염시키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또 이 폴리머로 인해서 오염된 레이어는 이제 그 레이어 사이에 버블이 생긴다던가 아니면은 디바이스에 이제 주름이 생긴다던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크기는 이제 1 마이크로 단위로 제한된다라고 이 논문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것은 그래핀 이제 3D인 전극을 이제 맨 아래와 같이 3D인 전극을 이제 2D인 그래핀의 가장자리 엣지 부분과 접합시켜서 이제 메탈라이제이션을 하는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순서 과정은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핀 레이어를 이제 보론 나이트라이드로 인캡을 진행하고 전체를 에칭해서 이제 가장자리만 노출되게 해
원 디멘션을 만들어주고 그 위에 전극을 연결해서 이제 메탈라이제이션을 진행합니다. 이 경우에는 캐리어가 이동하는 부분이 이제 원 디멘셔널 엣지로 제한되지만 컨택 저항은 이제 적어지게 되는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이제 가장자리 엣지 접촉 프로세스는 기존에 이게 레이어를 쌓는 과정과 그러니까 레이어를 쌓는 프로세스와 이제 컨택 메탈라이제이션 프로세스를 완전히 분리시켜서 레이어 간 폴리머가 없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장점 또한 있는 프로세스입니다. 이 논문에서 이 테크닉으로 만들었던 디바이스는 상온에서 모빌리티가 14만 cm 제곱 퍼 볼테지 섹인 디바이스를 만들었고 그 저항은 40옴보다 적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이후에 나오는 표에서 보여드리겠지만 이는 어쿠스틱 포논 스캐터링의 이론적 한계와도 유사한 결과를 보입니다. 또한 이 논문에서는 저온 실험 또한 진행했는데 40 켈빈 이하에서 15 마이크로 이상의 발리스틱 트랜스포트 또한 관찰되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엣지 컨택의 제작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보이는 그림과 같이 이제 그래핀을 보론 나이트라이드를 이용해서 접합시켜 BN, G, BN 헤테로 스트럭처를 만들어주고 이 헤테로 스트럭처에 이빔 마스크를 올리고 이빔 미소를 이용해서 이제 하드 마스크를 탑 BN에 올려두고 이제 애칭을 이용해서 이런 모습을 이렇게 마스크 이제 헤테로 스트럭처의 구조를 만들어주고 그 옆에 이제 전극을 만들어주는 방식으로 진행하게 되는데 여기서 사용했던 레지스트로는 하이드로젠 실세스퀴옥세인이고 메탈 전극은 1나노 크롬, 15나노 PD, 그리고 60나노 골드를 이용해 만들어주는데 여기서 사용하는 전극 제작도 1빔 이베퍼레이터를 이용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디바이스에 대한 오른쪽에 보이는 이미지가 우선 위에 있는 이미지는 이 디바이스에 대한 STM 이미지고 여기서 엣지 컨택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아래에 보이는 아래 영역이 이제 일렉트론 에너지 로스 스펙트로스코피 ELS 맵인데 이런 확대 모습 영역에서 이제 그래핀과 메탈의 경계면이 어떻게 만났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저런 이제 이 애칭은 45도 각도로 되어 있어. 여기서 그래핀 엣지 부분을 이 논문에서는 그래핀 테라스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테라스는 원자 1개에서 2개 정도로 노출되었고 다시 아래에 있는 STM의 해상도의 모습을 봤을 때 이 메탈은 그래핀 HBN 집합부로 디퓨전되지 않았다고 이제 보이는 것으로 보아서 명확하게 엣지 접합이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아래에 있는 ELS 맵에서 추가적으로 크롬 레이어에 그래핀이 집중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실험에서는 이제 엣지 컨택의 퀄리티 확인을 위해서 TLM을 사용했는데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은 채널 길이와 저항의 함수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캐리어 덴시티를 확인할 수 있는데 그 값은
2.5에 10에 12승 정도의 크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채널의 길이는 이제 DP12 영역에서 메인 프리패스보다 몇 배 더 길게 나왔고, 여기 사용한 투 터미널 방법에서 봤을 때 전체 저항은 이제 아래에 보이는 것처럼 전체 저항 R은 2RC 플러스 로 L per W로 나오게 되었고, 여기서 RC는 컨택 저항, L과 W는 디바이스의 길이와 폭, 그리고 로는 2D 채널의 저항입니다. 이런 RC와 로가 어떤 값을 가지는지는 이제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에서 볼 수 있습니다. RC의 값은 보시는 것처럼 0. 몇 단위로 굉장히 작게 나오는데, 굉장히 작게 나왔고, 또 엔타이 캐리어 덴시티가 높을 때 그 저항은 155옴 정도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 155옴이라는 것 같은 경우 이제 그래핀을 추가적으로 뭐 화학적으로 더 도핑을 한다던가 아니면 일렉트로스태티컬리 도핑을 한다던가 그렇게 도핑을 했을 때에 비해서 25% 그런 상태의 표면 컨택보다 25%의 정도의 수준을 보여주는 굉장히 낮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보여주는 값은 2D 터미널 지오메트리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 채널에 이제 퀀텀 레지스탕스에 의한 인트린식 리미트를 포함합니다. 우선 오른쪽 그래프를 다시 한번 보면은 디바이스 1, 디바이스 2 각각의 디바이스에서 컨택 저항은 이제 N에 대해 비대칭적으로 나왔고, 게이팅 됐을 경우 그 값은 2배에서 3배 정도 낮아지는 특성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런 비대칭성은 이제 앞에 이제 그림 B에서 알 수 있듯 이제 크롬층에 전기 접촉이 이루어지는 것과 일치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크롬의 웍 펑션은 이제 그래핀의 웍 펑션보다 0.16 일렉트로볼트 낮기 때문에 이러한 비대칭성이 나오게 됩니다. 컨택 저항은 이제 예상한 것과 같이 컨택 저항은 예상한 것과 같이 이제 엣지 접촉에 이제 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 결론을 내보면은 컨택 저항은 온도에 큰 영향이 없고 있는 표면 접촉이 온도에 비례한다는 그런 여기서 나온 결과와 반대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엣지 컨택이 왜 더 컨택 저항이 낮은지 알기 위해서 제1원리 아토미스틱 모델을 사용해 연구를 했습니다. 초기 시뮬레이션에서는 이제 크롬 종급은 엣지 컨택이 짧은 결합거리를 나타낸다는 이전의 계산과 일치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한 이제 덴시티 펑션 테어리 DEF를 논 이퀴리브리엄 그린 펑션인 NEGF와 결합해서 접촉의 전송 효율 시뮬레이션을 진행했고, 그 결과는 이제 여기서 측정했던 값과 잘 맞게 나왔습니다. 데이터와 이제 실험 결과에서 보여준 데이터와 시뮬레이션 몫이 이제 컨택 저항이 이제 샤지 인슐레이터리 포인트에서 발산됨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발산되는 것은 이제 그래핀의 덴시티 오브 스테이트가 0에서 없던지 생각하면은 예상되는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엣지 컨택을
엣지 컨택을 사용한다면은 이제 이런 BN, 그래핀, BN 이런 구조를 엣지 컨택을 사용해서 어떻게 전자를 다시 이런 스트럭처를 이용해서 이제 새로운 제조 프로세스를 이제 이용할 수 있고, 이런 테크닉을 사용한다면은 2D 물질 간 강력한 반데르발스 결합으로 층상 구조를 형성할 수 있게 됩니다. 특정 가족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그래핀 실리옥사이드 기판에 그래핀이 눌러져 있고, 이거를 이제 보론 나이트라이드 위에 폴리머가 있는 구조로 덮어주게 됩니다. 그렇다면 반데르발스 힘에 의해서 이 그래핀은 보론 나이트라이드 구조에 붙게 되고, 이거를 다시 실리옥사이드 기판의 보론 나이트라이드 위에 올려준 후 폴리머를 제거해 준다면은 보론 나이트라이드 그래핀 나이트라이드 구조가 강한 이제 반데르발스 결합을 가지게 하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기술의 특징은 이런 공정 중에 이 각 구조 사이가 어떤 폴리머와도 접촉하지 않기 때문에 층 사이에 있는 불순물이 굉장히 적다는, 그 기존보다 그 불순물을 굉장히 감소시킬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C는 이 구조의 AFM 이미지인데, AFM 이미지를 보면 소자 전체가 깨끗한 이미지를 보여 이 소자는 오염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이제 우측 이미지 D를 보시면 이 이미지는 고해상도 STM 이미지입니다. 여기서 봤을 때 이 원자 구조가 위에는 보론 나이트라이드, 가운데는 그래핀, 아래도 역시 보론 나이트라이드 구조인데, 이 원자 단위 레벨에서도 이제 그래핀 층이 이 위아래에 있는 보론 나이트라이드 그 평면과 구별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자연스럽게 집약되어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왼쪽의 그래프와 그림을 보시면은 이렇게 보론 나이트라이드 그래핀, 보론 나이트라이드에 대해서 엣지 컨택을 어떻게 해서 전자가 어떻게 이동하는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것과 같이 이 실험에서 보여준 모빌리티는 14만의 값을 가지고 있는 기존의 연구에서 보여준 나타냈던 것처럼 이 그래핀은 굉장히 순수한 다른 불순물에 의해서 도핑되지 않은 그런 그래핀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캐리어 덴시티를 보았을 때 이 시트의 저항은 40옴보다 더 낮은 값을 보여주고 있는데, 40옴은 이제 3D 구조에서는 1.5옴에 해당되고, 이는 상온에서 다른 아무 금속보다 더 낮은 저항을 가진다는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험에서 여기 논문에서 보여주는 거는 여기서 더 높은 이동성과 높은 캐리어 밀도를 가지고 있는 디바이스를 실현해냈습니다. 여기 이 실험을 이제 드루드 모델로 컨덕티비티를 계산했을 때 모빌리티가 4만에 덴시티 오브 스테이트가 이제 4의 10의 12승 정도의 크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밀도 영역에서 이제 계산되는 모빌리티는 이제 이론적으로 오른쪽에 이제 보시는 그래프와 같이 이론적으로 인트린식
그래핀에서 예측된 어쿠스틱 포논 리미티드 모델과 유사한 그런 그래프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디바이스는 룸 템퍼리처에서 이제 다른 뭐 MOS라던가 다른 뭐 3호족 반도체, 3호족 2D 반도체를 포함해서 모든 2D 머터리얼보다 더 응답률이 높은 것으로 보여주고 있고, 저온에서 포터미널 측정은 이제 음의 저항을 보여주는 정도로 해서 준탄소 수송을 최소 15 마이크로에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C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제 게이트 볼테이지의 증가에 따라서 민 프리패스는 증가하는데, 얘는 하이 덴시티에서 세츄레이트 되면서 그 온도 의존성의 하한을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음의 저항은 이제 전자가 이제 대각선을 이제 탄도적으로 이동한다는 걸 보여주고, 이런 일렉트론 모빌리티는 이제 히어 덴시티가 3의 10의 12승 정도에서 100만 정도의 값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제 디바이스 사이즈에 따라서 민프리 패스는 상용적으로 확장되고 있고, 이런 D의 그래프를 같이 봤을 때 이런 결과는 이 두 결과를 봤을 때 이런 캐리어 모빌리티는 이제 크리스탈 랭스에 의해서 이제 제한된다라고 알 수 있게 됩니다. 이제 기존에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폴리머 등으로 인해서 1 마이크로미터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작은 사이즈를 만들었다면은 이 실험을 이용했을 때 더 넓은 면적의 그래핀 디바이스 혹은 2D 디바이스를 만들 수 있어서, 이렇게 이런 결과를 이제 다른 연구에 접합한다면은, 이런 엣지 접합을 다른 연구에 접합한다면은 디바이스 사이즈를 키우면서 이제 민프리패스의 상한을 더 올릴 수 있는 그런 값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